자, 신규 상장주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도 많고 탈도 많고, 저것을 가지고 비이성적인 마케팅을 하는 그 이 바닥, 저희 같은 뭐 윤정두 같은 그런 전문가랍시고 방송 나오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당국이 이제 이런 부분의 제도 부분을 좀 더 예전처럼 정상적인 제도로 회귀시켜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백날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고, 뭐 이런 게 수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국정감사 때, 예? 지금의 기준에 뭐 야당이 됐든 또 여당에서도 이런 건 기준 잡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 지식이 이제 해박하신 국회의원분들도 계시고, 또 보좌관분들이 뭐 금융 지식이 해박하신 분들은 이게 개인들에게 과연 진짜 그대로 유지해놔도 될 만한 그런 제도이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근데 윤정두가 무슨 뭐 이 시장을 어? 클리너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오늘의 기준은 혹시라도 이제 이런 종목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경우가 있다면,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좀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육을 일부 진짜 아주 코딱지만큼 해드렸는데, 계속 저도 제 스스로 세뇌시켜야죠. 이번 한가위 때는 어떻게든 이제 교육을 유료입니다. 무료도 진행을 할까? 애간에 유료 교육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그 고민해서 일단은 상품을 하나 이제 새로 만들어 드릴까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는데, 내부 미팅도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드릴게요. 교육을 신청하시면 뭐 문자를 받게 기준을 잡든, 아니면 개당점 뭐 상한가 따라잡기 해가지고 10시까지 해서 이제 문자 뭐 또 장중에라도 문자 한 통 정도 변동성 종목 기준 설정해서 뭐 월요일 날의 시즌에 강보합에서부터 28%의 수익이라든가, 화요일 날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6%에서부터 상한가라든가, 이런 수익 범위의 종목군들이 나와줄 수 있다면 땡큐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자방을 진행을 하면서 아주 저가에, 윤정수 상품에서는 뭐 보기 힘든, 그래서 3개월에 뭐 99 문자 상품 뭐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해드릴까 지금 갈등을 하고 있어요. 자, 결론은 오늘 지금 교육해드릴 내용은 신규주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시가총액 기준도 잡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도 잡혀요. 그래서 요 교육 강좌를 지금 유료로 구매하셔서 들으셔도 되고요. 지금 다른 쪽은 보통 교육 강좌라고 해서 오픈해 놓으면은 그걸 뭐 일주일 뭐 한 달 볼 수 있게 해드립니다 하고 닫아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류가 많다 보니까 그 오류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환불해 주세요 그러면 해드려야지. 만약에 대학 입시 과정에 1 플러스 1은 2가 정답인데 잘못 인쇄가 됐든 뭐가 됐든 1 플러스 1이 4다라고 교육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대학을 떨어졌어. 그럼 전액 환불해 줘야지. 손해배상까지 해야죠 뭐. 근데 지금 오늘날의 기준에 우리 그 케이블 경제 TV에 속해져 있는 케이블 경제 TV의 자회사라든가 유사투자자문업, 그리고 혹은 그밖에 업체들의 기준에서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죠. 교육이랍시고 검증 안 된 내용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류가 많은 내용들을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내용들은 윤정두 도서 10권을 이제 전부 대부분 다 압축해 놓은 거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자료였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사용이 되고 있고, 캔들에 대해서도 가끔씩 얘기를 해드리는데, 캔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한국전력 어제 교육해드릴 때 캔들 일부 좀 교육을 해드렸죠. 장중이라 어수선하고 정신없잖아요. 그 4개 강좌인데 이게 9시간이 나옵니다. 그냥 뭐 기초 막 소설 쓰고 이런 거 말고, 기초 이런 거는 온라인상에 다 보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 캔들 때는 전제 조건부터 해서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되고, 또 형성됐을 때 어디서부터 편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되돌려지게 됐을 때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또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점들을 다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이제 한 3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정도의 교재가 PDF 파일로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 작년 하반기 교육에도 별도로 해놨는데 이렇게 거래대금 기준으로 해서 실전 필살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거래대금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캔들도 중요하고 이평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지표 또 서양식 패턴 분석 또 그밖에 이제 뭐 오늘날 사용하는 보조지표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대금. 그리고 이제 시장주도주 포착기법 두 강을 저렇게 해놨는데 거래량 거래대금 해놨는데 저게 이제 포스코 DX하고 한미반도체 예제예요. 그럼 한미반도체는 뭐 5만 원, 6만 원대 교육을 해드리고 그게 뭐 19만 원까지 올라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교육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육은 이제 이러한 기준점에서 뭐 거래대금 교육의 연장선상으로도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끝나고 나면 뒷부분에 이제 강연의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기준은 이제 신규 종목 4종목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과 그다음에 신규주에 대해서 저 정도의 기준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면 그죠? 그래서 강연회 때는 지금 교육해드리는 신규주 사이즈 뭐 몇천억 이런 소형주가 아닌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업체 2개 업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상장이 됐을 때 지금 제도가 뭐 급격히 개선되고 바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슈팅 범위가 공모가 대비해서 슈팅 범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 내용도 포함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검색기에 대한 슈팅, 그 검색기에 대한 그 사용, 그리고 매수매도 신호 소리 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자동 매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HTS 설정 방법 이런 거를 강연을 하기보다는 이날 다 여러분들 노트북에 세팅을 해드린다. 그러면 이제 시젠이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든 당일 기준에 그런 수익 범위를 잡아내는 종목군들을 다 잡아갈 수 있겠죠. 자, 교육 들어갑니다. 전화번호는 왼쪽 하단에 있으니까 꼭 참조하시고요. MP3 뭐 MP3가 아니라 M83 교육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업체들이 무엇을 하는 업체이고 뭐 지금 그 보호해수 물량이 얼마나 있고 그거 전혀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무책임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펀더멘털적인 내용의 기준이 되는 거고 저평가의 논리까지 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는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는 수급과 심리를 놓고 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수급과 심리. 그러니까 수급과 심리라는 거는 이 거래대금 교육 자료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네요. 요 내용을 지금 제가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기존에 우리가 거래대금 기준에서 교육을 9시간 해드리는 그런 교육 내용 중에 이거 한 페이지 가지고 1시간 설명드린 동영상 자료가 있어요. 그거 올려드릴 테니까 유료 회원님들, 무료 회원님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1시간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짧게만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케이, 땡큐. 그렇게 해서 뭐 무료방에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아이고 지금 무료방에도 올려주세요. 이 키보드가 배터리가 다 돼서 자꾸 꺼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분석은 아시다시피 펀더멘털적인 내용이에요.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거는 수급과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 하나 가지고 1시간 또 들어가면 윤 정도 말 많은데 큰일 나. 짧게 해드리면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건 모든 이슈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슈. 그리고 수급이라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가 아니더라도 외끌이더라도
순매수 기준에 누적적인 수급이 유입되느냐. 두 번째는요. 그러한 수급이 없더라도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시즌 상한가 가잖아요. 하이닉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올해는 누적적인 수급이 없지만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 과정 속에 거래대금이 터졌죠. 작년에 2차 전지 랠리가 나올 때에 거기에서 거래대금이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7위까지 밀리고 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이 19위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참혹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서는 지금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최상위 1, 2위에 계속 형성이 되면서 올해 슈팅만 80% 나왔어요. 하이닉스의 순매수,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뺏기지 않은 범위에서도, 그러니까 두 가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둘 다면 더 땡큐지. 요즘의 삼성전자처럼, 요즘의 삼성전자처럼 누적 수급도 들어오고 그리고 거래 대금도 터지면 충분합니다. 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심리.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모멘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재료, 뉴스, 뭐 공시 뉴스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누군가를 매수를 해주냐. 그러니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수요일 날 공급 계약 내용인가요? 그 승인 내용인가요? 승인? 예. 그걸 가지고 갭상승 어마어마하게 띄워놓고 거래대금 그날 1위였죠. 그냥 거기서부터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론은 악재가 된 거지. 재료 노출이 된 거고. 근데 그거는 사실상 악재가 될 거냐 재료 노출이 될 거냐 는 시장이 판단하는 건데 당일날 260만 주 3%의 물량이 쏟아지니까 무너진 거라고. 응? 그것을 바탕으로 슈팅을 주고 차익 실현을 하는 흐름이 된 건데 그러한 것이 호재냐 악재냐를 따지지 마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결론은 수급이 들어온다. 개파락이 나왔더라도 수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거기서부터 양봉으로 돌리는 거지. 갭상승이 나왔더라도 어제 같은 날 유한양의 음봉으로 떨어지는 거지. 수급이 나가니까. 그리고 이 양봉, 음봉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방향성을 이제 형성을 지을 거 아닙니까? 음봉으로 계속 나오더라도 계속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었고 추세가 강화돼. 그럼 음봉이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거지. 주봉으로는 결국 음봉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일봉이라면 주봉으로는 양봉이에요. 결론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추이 추세가 윗방향의 흐름, 왜 그걸 파란색으로 계속 그려놨냐면 이왕이면 빨간 걸로 하면 되는데 바꾸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쭉 올라가겠죠. 그럼 누군가 계속 샀다라는 거 아니야. 누군가 여기선 계속 팔았어도 저점을 낮추지 않고 제한적인 매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는 산 거 아니야. 전일 대비해서 위에서 계속. 응? 그러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계속 누군가 샀다는 얘기지. 거기에 거래가 터져 있으면 그 신뢰가 굉장히 높다.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만 알면 뭐 볼린저 밴드든 일목균형이든 뭐 MACD 오실레이터든 무슨 뭐 파동 원리든 그게 이 세 가지의 기본에서 모든 게 다 형성이 돼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이제 오늘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는 건데, 자,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위험고지부터 해드립니다. 자칫 교육이 잘못되면 이건 매수하려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주식을 했고 별의별 공모 시장을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IT 거품이 났을 때 마지막으로 공모주 그 신규 상장주의 기준에서 마지막으로 빵 하고 무너져 내린 게 옥션이었어요. 그때 IT 거품 무너져 내릴 때 옥션이라는 업체가 신규 상장하고 시가총액 4위인가로 올라왔어요. 그 2016년도 SBS 그때는 이제 CNBC였죠. CNBC 방송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렸다고. 그 다음 카페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정리돼서. 그 당시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공모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뻥튀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이라는 곳이 뭐 여러 가지 기준점으로 이제 설정해서 해석해서 놓고 볼 수는 있지만 그 금융당국 산하의 금융업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관공서처럼 느껴지는 은행 같은 경우에 뭐 어르신들은
은행이 이게 관공서인가 이런 생각을 관공서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하여간에 일반 법인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신단 말이야. 물론 일반 법인은 아니지. 예? 근데 이익을 추구하는 똑같은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주에 대해서도 증권사들이 IPO를 단행해주고 또 공모 설계를 해주고 할 때에 또 그 과정 속에서 주관사 역할을 해줄 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자기네들이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한 번씩 이제 문제가 돼서 한 번씩 두들겨 맞을 때 제도가 바뀔 때마다 그 틈을 파고들어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근데 이제 예전에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옥션이라는 거는 그 업체, 옥션이라는 업체는 일단 시가총액 제 기억이 맞다면 4위로 출발했나 그럴 거예요. 코스닥 4위.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었어요. 상장하자마자 곤두박질 쳤어요. IT 거품 이제 끝자락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져 가지고 거품이 없게끔. 그래서 주관사들이 공모가를 하회하면은 아주 예전에 무슨 민주주의가 완전히 되기 전의 기준에서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국민주라고 해서 이제 포항제철이나 지금의 포스코 이렇게 상장됐을 때 일정 기간 이내에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면 전 국민에게 보상해 주겠습니다. 정부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처럼 주관사가 공모 가격을 하회했을 때에는 주관사가 한 달 동안 LP 역할을 해서 그 공모 가격을 지탱해 주는 또 공모 가격이 뭐 80%인가 물량을 다 장내에서 받아줘야만 되는 그런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 전에 파둔가요? SK그룹에 연동돼서 뭐 허위 가짜 뭐 매출을 발생시켜 상장했네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을 해서 일시적인 매출을 땡겨놓고 상장시켜서 그게 문제가 돼서 주가 빠지면 시장 조정을 하는 그런 기준의 제도도 넣어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선 그게 또 이제 유야무야 흐트러지고 다시금 막 거품이 생기는 시절도 있었고. 근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도 정확히 이걸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제가 정책이나 이런 걸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신규 종목에 대해서 이 공모 가격 대비해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저는 제가 판단할 땐 비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16,000원짜리 공모가에 대비해서 상한가를 64,000원을 잡아놓는다. 이렇게 형성을 시켜놓지 않았단 말이야. 저거는 문제라는 거죠. 아니 공모가라는 자체가 맨 마지막에 수요 예측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가격이 산정되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서 이 회사의 가치가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한 분석 내용들을 일정 범위를 다 공유를 하고 회사 차원에서 다 오픈해 놓고 나머지 2천여 군데의 업체에서 이 들여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2천여 군데. 2천 개가 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이러한 제도의 허점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꽤 오래된 거죠. 이렇게 따지면 몇 년 된 건가? 자문사 격에서부터는 전부 공모주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수요 측에 이제 들어가서 증거금 넣어놓고 물량을 조금만이라도 받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주가 수익이 나니까. 그럼 금융당국은 왜 이따구의 행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되잖아요. 시가총액 결국은 종가 기준에 1,736억으로 끝났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2조 2천억에 이런 속된 표현은 진짜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막말로. 이건 완전히 고빈도 거래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 주가 조작이나 비슷한 거지. 그거를 2조 2천억이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세금, 매도세가 엄청나겠지. 매수 절반에 매도 절반이니까 매도에 대한 세금이 붙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수료에 민감해 하시는데 수수료는 필요 없는 거 사실은. 수수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리 많이 받는 쪽 해봐야 오프라인 거래 아니고 온라인이면 0.1이지. 응? 시스템 같은 거 사용하고 그 시스템 비용 0.1 내는 거 그건 문제가 안 돼. 매도에 대한 부분의 매도세가 지금 예전에 0.3이었는데 지금 좀 줄어서 0.25예요, 0.2예요.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오늘의 기준에 거래대금 절반 곱하기 0.1을 해주면 그게 다 세금이야.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세수 확대에 대한 목적 부분에 제도를 이렇게 좀 바꾸면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볼 땐 이 설계를 하신 분이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리고 승진했겠지. 돈 세금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심각한 거 이렇게 되면 적정한 주가가 그래도 16,000원 수준입니다라고 발행을 해놓고 상한가 64,000원을 설정을 해버리면 이날 당일날은 니들 마음대로 해라. 거기다가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왜 못 보여줘? 보여줄 수 있단 말이야. 왜 못 보여줘? 2천여 군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에 참여해서 물량을 일부 받아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왜냐면 기관 쪽에서는요, 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외국인들의 순매수만 놓고 보면 안 되고 매수와 매도를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랬죠. 매도와 매수. 야, 그러면 오늘 완전히 개인들 니네들 알아서 뺑뺑이 돌려라야. 그러면 알고리즘 매매하는 친구들이 프로그램 매매라는 걸 단어를 아예 바꿔서 쓰셔야 돼요. 프로그램 매매 공통적으로 쓰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만 쓸 수 있는 우리나라 제도 기준에서의 단어 프로그램 매매 기준은 그거인 거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프로그램 매매 그런 개념은 그냥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 매매. 수천 수백 개 만들어 놓고 그냥 수식 넣어 놓고 매매 돌리는 거. 그럼 보시면 오늘 매도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국인들 이번에 이제 뭐 공모 받은 물량들 다 쏟아낸 거겠지. 얼마? 62만 주 매도했고, 기간 124만 2천 주 매도했고, 매수는요. 매수 62만 주, 요거 이제 매수 매도 단타 친 거 기준이 있겠네. 근데 5,600만 주 미친 영향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기간은 뭐 매수 자체가 없고, 누가 사? 어떤 정신 나간 기관이 이걸 사겠어? 그리고 사지도 못해. 사면 안 돼. 감사에 걸릴 수 있죠. 이런 기준에서는. 결국은 개인인데 이 개인이 누구냐는 거야. 흔히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유료 전문가랍시고 방송에 나오는 정신없는 꼬맹이들. 지들이 진짜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의 거래만 해봤어도 이런 종목의 매수 사인을 못 냅니다. 왜냐하면 그냥 오늘 종가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736억짜리 5% 매수를 하게 되면 얼마요? 80억? 80억인가요? 10%가 170억이고 5%면 80억, 90억? 그럼 5% 지분 신고해야 돼. 우리 방안에서도 2020년 기준에 주식 처음 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200억 가지고 단타 매매하고 막 그런 분도 계셨어요. 다행히 저를 만나서 수익 내고 지금은 본업에 좀 충실하고 계시지. 뭔 소리냐면은 주식수나 뭔가 시가총액 주식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시젠 그러면 그냥 막 사는 거야. 그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지분신고 안 해가지고 금융당국에서 연락 오고 증권사에 전화 와서 지분신고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응?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꼬맹이들이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계속 했더니 자기가 그냥 계속 사니까 보니까 계속 올라. 자기가 사서 오른다는 생각 못하고 거래 없는 종목에 그 일종목을 샀더니 지분 신고하라고 연락이 와버려. 응? 혹은 소형 잡주 이상한 흐름 나오는 애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자산이 크신데도 주식 전혀 모르셔갖고 하시는 분들 왕창 사버려. 그래 금융당국이 전화가 이거 왜 샀어요? 주가 조작 연루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든다면 이 M83이라는 업체인지 뭐 정확히 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개인들이 5,500만 주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도 이제 뭐 와우 한국경제TV 와우넷 같은 경우도 무료 회원 모집합니다. 2주간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1,000명을 모아. 근데 종목 주는 게 이런 쓰레기들 준단 죄송합니다. 이 종목이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작은 종목도 아무 거리낌 없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진짜 운영을 해봤던 사람이 이런 종목을 주지를 못해. 좀 이따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체결이 안 돼. 호가에서의 체결 부분이 몇 억 체결하는 것도 굉장히 벅차요.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 아니면. 그냥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그게 저만큼이 몰린 거고, 저기에는 분명히 누군가
뷰티크들 쪽에서 뭐 몇십억 운영하는 쪽 몇 군데가 뭉쳐졌겠지 또. 서로 연락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여간에 어찌됐든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배정받은 물량에 대해서 기관은 그냥 다 쏟아버린 거고. 그렇게 해도 16,000원을 배정받은 거 다 남잖아. 어디에 쏟았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저거는 알고리즘 매매 고빈도 거래일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들 혼자서 흥분해서 돌리는데 예를 들면 윤정두가 이걸 가지고 대박이시죠 매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매매를 하더라도 시젠이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든 그런 애들처럼 1조 5천억, 2조 그 정도가 시가총액이 형성이 돼 있어서 환급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어느 가격에서든 매수 매도의 기준이 여러분들 요즘엔 뭐 한 1억 단기 매매하시는 거 그런 거 우습잖아요. 자산 규모 있으신 분들은 10억 그 이상도 단타를 하세요. 얼마 전에도 우리 뭐 필명이야 말씀드려야 되지 그 필명은 누가 누구신지 모르는 거니까 분명히 오사님 같으신 경우에도 신용 쓰셔서 한 4, 50억을 단타를 치셔. 막 스캘핑을 한다는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은. 근데 그러한 분들께서 일부 자금을 조금 들어가실 수는 있을지 모른지언정 얘에 대해서 몇 억을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 호가 아까 보셨잖아. 종가 마감 동시효과에 저 정도뿐이 안 되는데 장중의 기준은 호가가 없어요. 장중의 기준은 호가가 없어. 아까 녹화를 잠깐 해놓을 거 그랬나? 아니면 캡처를 좀 해놓을 거 그랬나? 호가가 없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은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접근 자체는 원천적으로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데서 결국은 38년 주식하면서 특히 방송활동만 20년이 뭐야 24년 25년 이상 하면서 또 그 이전에 이쪽에 글 올려드리고 동호회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받겠어요. 이 바닥에서 결국 퇴출되시는 분들은 자신이 이런 걸 몰라서 당해서 퇴출이 되셨든 그런 전문가 애들 말장난에 속아서 퇴출이 되셨든 대부분이 이런 그 극변동성의 종목군에서 결국은 퇴출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전부 스탁로 쓰시고 신용 쓰시고 신용은 그나마 조금 나 2.5배니까 2.5배 신용 또 미수 또 스탁론 그 네버리지에 이번 같은 경우에 시스템 오류 알고리즘 매매 오류 때문에 변동성이 급격하게 한 방에 밑으로 확대됐을 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반대 매매 나가서 그렇게 쫓겨나요. 네버리지 안 쓰시는데 정상적인 종목에서 손실이 나려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하다못해 에코프로 같이 비이성적인 슈팅 15배가 나오고 그 최고점에 잡으셨다고 해도 지금 70%뿐이 안 빠져 있어. 원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 30%라도. 그리고 최고점에 잡았어? 아니잖아. 그 정도로 15배 오르고 조정 나오는 기준에 네버리지만 안 쓰면 되고 그 네버리지는 이런 종목 때문에 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감이 있거든. 한번 수익 내면. 야, 내가 오늘 뭐 이거 뭐 70%도 수익 냈는데 그까짓 거 뭐 내가 오늘 이거 뭐 26,000원에 최저점에 어떻게 운 좋게 잘 편입해서 계상초 동시효과의 저점은 26,000원이니까 그리고 고점에서 무너지면서 22,200원 온 거고. 그 26,000원에 사서 야 54,800원 나는 55,000원 보려고 했지만 야 바보야 55,000원 못 넘길 거 뻔한데 난 그래서 54,000원을 걸어놓고 다 팔았어. 야 오늘 하루에 따블 났어. 근데 공모주가 맨날 있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변동을 가져가야 되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쪽에서 이슈가 불거지고 슈팅이 나오면 그런 데서 이제 뭐 스탁론도 써보는 거고 뭐 신용도 그러면 신용도 밀어넣고 미수막 밀어넣고 그러다가 결국 한번 꺾이면 그냥 그 상태에서 망가진다는 거죠. 자, 위험고지 이만큼 했고 교육을 한다 그랬으니까 교육을 진행해 드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그 하여간에 위험고지 부분에 대해서 뭐 위험고지를 떠나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모 가격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객관적인 이것도 프리미엄이 붙나문네라는 시비가 붙을 수도 있어요. 파두 사태도 겪어보셨고
최근 내에 상장 종목군들이 특히 이제 특례 상장한 종목군들, 실적이 없는데 성장성만을 위해서 상장을 시켜주는 그런 종목군들의 거품이 빠지는 게 고점 대비면 50%씩 빠졌네라는 기사들이 최근 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응? 결론은 그것도 고점 대비가 아닙니다. 공모가 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의 공모가가 뭐 저평가 인식이 잡힐 수준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공모가에서도 막 깨져 내려가니까. 응? 그래서 저 공모가 대비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힘겹더라도 순매수 기준의 수급을 꼭 놓고 보셔야 되고, 그 수급이 이런 식으로 그 기관들의 매도가 집중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다면은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제한적인 종목에 대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가능성 거의 희박하죠.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그 사이즈에서 움직인다는 거고, 리스크가 이제 전체 대형 또 1조 이상짜리 종목 대비해서는 리스크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내용만이 아닌 뭐 자기가 자체적인 뭐 실적을 이끌어낼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거.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외국계든 국내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거.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은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예수가 단계별로 풀린단 말이에요. 뭐 일주일 보호예수 돼 있는 거 있고 당일날 다 풀리는 것도 있고 일주일 뭐 1개월 뭐 나는 뭐 1년 뭐 이런 식으로 다 보호예수 물량들이 있는 건데 또 전환 물량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신규주를 접근하신다는 자체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 박스에서 이제 뭐 이 특집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 간단한 얘기만 해드릴 거예요. 결과적으로 16,000원짜리의 종목인데 전거래일에 TDS팜이라는 종목 그 자체가 시가총액이 작고 유통 물량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빈도 거래를 추정하는 쪽에 뭐 얘랑 거의 비슷하겠죠. 개인들 위주에서의 부티크들 쪽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에 확장이 나오고 그것을 보고 따라붙는 분화방들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1,000명을 땡겼네. 내가 지금 뭐 말장난 잘해서 마케팅 잘해서 그냥 막 순진하신 분들 하루에 70% 수익 냈어요. 그거에 속아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수백 명한테 매수 사인을 이런 종목을 낸단 말이야. 그래서 움직임 폭이 나온 건데 일단은 어제의 영향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기준이 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 범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범위를 놓고 보면 여기는 매수 구간이 돼요. 근데 굉장히 빠른 등락 범위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매수 구간이 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의 기준이 계속 나오니까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쉽네. 이런 건 뭐 이렇게 쉬운데 왜 매매를 못하게 해요? 라고 하시면 딱 하나를 보시면 됩니다. 요 라인의 주가가 고점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48,000원 정도 되죠. 그럼 요 라인의 주가가 대략적으로 얼마 됩니까? 4만 원입니다. 감당되겠어요? 응? 이게 5분봉이에요. 고점 찍고 나서 순식간에 이거 꼬리 달려 돌렸지만은 떨어져 내려올 때는 음봉일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깨고 내려오는 게 8,000원이야. 거의 20% 가까이 깬 거야. 하는 사이에. 10% 그냥 밀려서 에이 내가 그래 이 정도는 뭐 그래 인정할 수 있어. 근데 하고 혹은 뭐 어설프게 이 알고리즘 매매 배워서 증권사 수식을 넣어놨는데 로스코 땅에 빡 깨져버려. 여기서부터 미치는 거지. 심리적 컨트롤이 안 돼요. 손절을 했는데 들어올리면 나를 두고 가는 것 같아서 따라붙게 되고 따라붙었는데 또 이렇게 확 밀리면 겁이 나서 손절하게 되고 또 고점 돌파했다고 매수 그러면 따라붙었다가 또 음봉 떨어지면 에라 그러면서 정리했다가 심리적으로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님 믿고 따라가서 냅두면 되지. 냅두니까 더 가더라. 12시 넘으면 슈팅 또 나올 겁니다. 어이구 슈팅 나왔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결국은. 좀 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순식간에 깨져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22,000원까지 내려왔었잖아. 반토막 났었다. 50% 이상 빠졌단 말이야. 고점 대비. 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뭐 냅뒀더니 더 가더라. 조금 조정받는 건 내가 괜찮다. 안 돼. 여기서 이 변동률이 이렇게 크니까. 아니 당연히 이 변동률을 기대하고 들어가니까 이런 하락 변동률을 감안해야 되는데 말이 감안하는 거지. 그게 감당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실성 없는 매매 주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이게 지금 변동률이 정상적인 종목이어서 30% 상한가 제도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 어? 그렇게 가정을 하고 놓고 보셔야 돼요. 뭐 저기서부터 뭐 200% 오를 거다 그 개념을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매번 설정해 드리는 내용이 뭡니까? 이 거래량의 70%를 놓고 본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그럼 저 거래량의 70%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응? 5분봉에 200만 주씩 계속 터져야 돼.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그리고 200만 주에 또 70%는 뭐예요? 150만 주죠.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150만 주 터트리고 양봉이면 따라갈 수 있다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 형성됐다라고 치고 그 정도 수준이 형성됐다라고 치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수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이 형성이 안 됐죠. 그러니까 중립 초록색으로 넣겠다 이거야 나는. 어? 그리고 밑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의 보조지표. 어? 흔히들 MACD 오실레이터 위주로 많이 보시는데 우리는 소나 모멘텀 차트를 제가 설정을 해드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크로스 나오고 꺾이고 크로스 나오고 영선 위에 있을 때 매수의 기준인데 거래가 실려 있어야 신뢰도를 부여합니다. 여기는 없어요. 당연히 없지. 캔들이 없는데 어떻게 저게 돼. 캔들 수식에 맞춰서 개수에 맞춰서 넣어드린 건데. 그럼 요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근 내에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원래는 지금 이 줄을 거드린 요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터져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여기에 형성돼 있는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시 하향이 되겠지.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다시 바닥으로 형성이 돼요. 거기서 그 거래가 넘겨질 때에 사람들이 흥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 이 고점을 넘길 때 계속 초록색입니다. 빨간색을 줄 수가 없어요. 이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어야만 신뢰도를 부여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분명히 시젠이든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든 여러분들께 방송에 갖고 나와서 교육을 해드릴 때에도 그런 내용들의 수식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목 검색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친구들 보세요. 월요일날 시젠 진입 이후에 17.50 아니야. 진입 이후에 20% 28% 올랐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진입 이후에 얼마 올라와요? 21%그 이상 올라왔었어. 이들의 지금 그 검색기에서 포착되는 기준은요. 이렇게 포착이 돼요. 8월 2일부터 해서 시장 같은 경우에 이미 거래 터질 때 정상적인 기준에서 보시면 어디 있어? 빨리 나와봐라. 이렇게 8월 2일 날 23,200원 이게 얼마 간 거예요? 35,950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저점까지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8,000원 기준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죠. 이게 23,200원, 24,800원 날짜별로 계속 뜨다가 고점이 35,950원 형성이 된 거란 말이야. 그리고 탈퇴 신호 나왔잖아요. 이 탈퇴 신호 나오고 예를 들면은 35,950원 찍고 탈퇴 신호 나오는 과정에 우리는 얼마? 35,000원대 초중반에 다 정리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 저점이 아까 잠깐 제가 봤을 때 종가는 4%로 끝났는데 단일가 매매가 끝났기 때문에 28,000원인가까지 내려왔어. 그럼 얼마야? 6,000원, 7,000원 내려온 거야. 어마어마하죠? 신규주 등락 보면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거래 기준점 설정 범위를 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거래 기준점 설정 범위. 이거 땡겨서 보실까요?
시젠이 예전에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그때 당시의 기준처럼 어마어마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저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그랬죠. 일주 월봉이나 분봉이 똑같아요. 일주 월봉이나 분봉이 어? 일봉 따로 분봉 따로 월봉 따로 뭐 주봉 따로 그게 아니야. 어? 채널 돌리지 말라 그랬잖아 맨날. 그 거짓말쟁이들 경험도 없는 친구들이 헛소리하는 거 전일 대비 거래량 20배 터져야 됩니다. 거래 대금이라는 표현도 안 해요. 거래량 20배 터져야 됩니다. 그래 어디서 주소 배운 건 있어가지고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해놓고 거래량 없이 더 슈팅 나오죠. 장대 양봉이 시즌 왼쪽 화면에 주가가 그만큼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을 했는데도 거래 대금은 저렇게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저거를 또 거꾸로 얘기를 해요. 매집이 됐기 때문에 거래 없이 신고가 나온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거를 기아 예전엔 기아차였어요. 기아 8,000원에서 13배 올라오는 과정에 그거를 월봉 차트 놓고 거래량이 거래량이 줄어들거든요. 어? 그걸 보고 매집이 돼서 거래량이 줄었다. 아니 거래 대금을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저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는 한 저러한 변동성의 크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아무리 코로나가 다시 불거진다 해도 2020년 수준까지 되기에는 지금은 아예 뭐 턱도 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한다.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M83 저 친구만을 그냥 놓고 보면서 결과론적인 해석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5MA, 20MA 거래량을 수반해서 양봉이 나와주고 움직임이 나와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게 예를 들면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이렇게 돌리는 과정이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응? 그러다가 이 고점을 넘기는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거래를 수반하고 돌려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거래를 터뜨리고 수반해야 되는 위치에 그게 형성되지 못하면 그 다음 봉의 기준에서라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월등히 터져주면서 앞전 고점을 넘긴 거에 대한 신뢰도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결론은 이 흐름이 그러지 못했네라고 형성이 됐을 때 후폭풍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주가만 올라오는 경우에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얘는 변동률이 지금 하루에 따블이 나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게끔 좀 다시 제도를 좀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너무 세수 확장을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여기가 무슨 뭐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도박장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이거 고정해 놓고 여기다 넣어 놓겠습니다. 요 뒷페이지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네 종목인데 짧게 끊어서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 친구들도 이제 거래량 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복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15시 45분 15시가 안 되겠구나. 일단 하여간에 맨 마지막에 다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기준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그 쓰레기들 차익 실현 잘하셨죠. 5분 만에 저렇게 곤두박질 치는데 결과론적으로 차익 실현 잘하셨죠 해버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차익 실현 잘하셨죠 할 거야? 아니 우리 기준에서 매직 계산기를 올려놓으면 우리는 매직 계산기에서 어떻게 해요? 고점 대비 1.5, 3% 밀리면은 차익 실현합니다라는 설정 범위를 잡아놨잖아요. 이 친구 한번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가능하겠냐고. 이게 순식간에 5분봉에 거래 호가가 쌓여있지 않다 보니 위로도 아래로도 뿡뿡 뚫리는 건데 이 친구 고점 대비해서 1.5면 54,000원이고 3%면 53,200원이야. 변동률이 크니까 5% 보자고. 손절 범위를 5%까지 열어놔. 그래 오케이 좋아. 52,100원입니다. 그 52,100원이면은 위치가 52,100원이면 여기네. 여기서라도 그럼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라냈어? 그거를 촘촘하게 잘라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수익 못 내요. 왜? 이런 데서 벌써 다 잘라내야 되는데 20% 가까이 밀려, 여기서도 20% 밀려. 이걸 어떻게 유지해가면서 가? 계속 손절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다시 막 편입하고, 여기서 조금 이만큼 밀리면 또 잘라냈다가,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하냐고. 대처가 돼? 안 돼요. 현실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결국은 이제 오늘은 뭐 이 종목은 실패가 되고 끝난 거죠. 어찌 보면 어제 그 상상을 초월하는 300% 오르고 끝난 거랑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장중의 변동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의 기준이면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죠? 요만큼에서 꼬리 달리고 이렇게 대박 나셨죠? 이런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뭐 대략 이게 이제 뭐 49,000원이라고 치고요. 그다음 여기가 4만 뭐 얼마요? 42,000원? 그럼 7,000원이 밀렸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차익 실현 내지는 손절 안 하나? 그러니까 중간에 변동이 뭐 아시잖아요. 뭐 신성델타 테크든 뭐든 막 그냥 막 이렇게 움직여 막 이렇게 와 했다가 막 이렇게. 근데 이 기준에서 종가가 어찌됐건 이렇게 끝나면 요만큼씩 와가지고 그걸 꼬리가 이만큼 달리면 전일 대비 상승인데다가 와 대박 나셨죠? 그럼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 종가만 그냥 보는 분들 또 그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은 와 맞아 대박 났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예전에 두산 그 중공업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 걔가 2021년 22년도였나? 21년인가 22년인가 얘도 장난 아니었단 말이에요. 잠깐만 그쪽으로 넘어갔다 오면은 나중에 차분하게 교육이 되면은 그 자료를 끄집어내서 다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21년도 5월입니다. 이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순방 나가셔서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전을 못 쓰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요 양봉 나고 요 음봉 떨어졌죠. 이게 지금 수종 주가입니다. 두산그룹이 아직까지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을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도 그렇게 해서 잘 해먹었고 이번에도 또 말 같지도 않은 두산바켓과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 쓰레기도 아니고 진짜 그걸 또 설명하면 기니까 넘어갈게요. 오죽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 금융당국이 이것까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냐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금융당국이 칼을 빼지 않았으면 이번에 개인들은 또 당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매수청권 행사 가격 설정해놓고 그냥 대주주가 다 꽁으로 먹겠다는 거 아니야. 두산바켓 같은 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정주가가 된 이유는 두산인프라코를 두산중공업에 합병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기업을 분할을 합니다. 증자도 했죠. 이 당시에. 그러고 나서 떼어내서 이제 HD 그룹으로 이제 인프라코는 매각을 한 건데 이날 기준에 일요일 6월 7일 이날 기준에 장중이에요. 이날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한 거거든. 왜 윗꼬리가 이렇게 들렸는데 차익 실현 안 했다고 뻥쟁이지? 윗꼬리가 23% 오른 종목이 11%로 끝났어. 근데 저걸 차익 실현 안 해? 우리가 원하는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펀더멘탈이 저평가도 아닌데 이걸 차익 실현 안 해? 뻥쟁이지. 근데 주가가 계속 가면 거짓말들을 한단 말이야. 대박 난 것처럼.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날 종가가 27%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와 대박이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런 것을 명확하게 정상적인 고객분들과 함께하는 방이라면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는 전날 농담이 아니라 전량 차익 실현했거든. 음봉 뒷날이 있기 때문에 뭐 거짓말하고 차익 실현했다 뻥식 그게 아니라 전량 차익 실현의 근거는 전날 고점을 찍고요. 고점을 찍고 장중에 8%인가 9%가 밀려 내려옵니다.
8%인가 9%가 밀려 내려가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에요. 어? 잠시만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때 두산중공업으로 돼 있나? 보여드리려고 좀 하는데 두산중공업으로 돼 있네. 그렇게 해서 21년도의 기준에 두산중공업 요 들어가 있죠. 요때 저게 이제 6월 7일이죠. 이 당시 기준의 자료들 이건 우리가 20년 이상 전의 자료들도 남아 있는 게 꽤 있어요. 꽤 있는데 5월 30일, 6월 16일 고점 대비해서 속단편으로 무식하게 내려왔어. 그리고 이거 여기 문자 사인은 안 넣어놨었나? 우리가 옛날에는 안 넣어놨었네. 수익만 막 그리고 이 수익에 대한 고맙습니다 기준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요. 잠시만요. 제가 배터리 갈아 끼고 이렇게 배터리가 좀 없어가지고 키보드 배터리. 저 당시 기준에 어떤 분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무료로도 다 계속 오픈될 거 아니에요. 거래대금 터지고 옙니다. 슈팅 나옵니다. 수급은 누적 수급 안 들어오고 펀더멘탈 개판이니까 기술적으로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자락에서 윤정도가 전량 매도라고 말씀드리면 무조건 쫓아서 매도하셔야 됩니다. 시가총액 저 당시 기준에 얼마까지 얘네 땡겨놨냐면 지금 주식수가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저 당시 대비. 합병 거기다가 징자까지 대주주만 배 찢어진 거지. 그렇게 못된 짓거리를 해는 거예요. 두산이 사실은. 또 두산에서 소송 걸라 조심해야지. 예, 어찌됐든 간에 저 기준에서 자 잠시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그것도 힘든데 저도. 자, 이 기준에서 수익들을 다 내셨어요. 근데 마지막 수익 감사합니다 하신 분이 뭐라고 써놓으셨냐면은 이게 이제 그 3만 원 넘기고 꺾인 거였어요. 그럼 뭐라고 써있냐면은 3만 100원으로 매도했어요. 유유야 유유. 왜 종가가 고수준으로 끝났나 한 단계 위로 끝났나 그래. 막판에 다시 돌렸거든 막판에. 하지만 만족합니다. 이거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서 그 다음날 장대음봉 보셨잖아. 그 다음에는요 29,500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왜요? 일단 팔았습니다. 미련이 남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샀는지 왜 파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원전 대박이라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18,000원대 들어간 거라 그래도 뭐 이 정도 수익은 미쳤네요. 아쉽지만 수익은 미쳤네. 아쉽지만이 아니야. 머리 꼭대기에서 판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는 게 없어. 어깨에서 왜 팔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머리 꼭대기에 팔아야지. 예? 결론적으로 일사천리님도 이때 가입하셨지. 21년 11월 2일 날이 만기이셨고. 그렇게 해서 매수평균 단가 26,500원에 또 재편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당 중업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날인가? 6월 9일 아까 좀 며칠이었어요 이게 6월 7일이네. 이건 6월 9일이고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주가가 이게 8일이고 8일 잠시만 다시 봅시다. 7일 8일 음봉 일봉 8일 잠깐만 제가 주봉으로 올려놨나? 일봉 맞는데 7일 8일 월봉이 깜짝 놀랐네. 8일 월봉 그죠? 월봉 일봉일 수가 없지. 월봉 그리고 월봉 그리고 7일 날짜 일봉이나 주봉 있으면 참 좋은데 일봉 있으면 최고로 좋은데 요 기준에서 그게 차트가 잘라놓은 게 없네. 요 날 차익 실현하고 저 양봉일 때 32,000원의 종가가 형성됐는데 막판에 쌓올린 거거든. 막판에. 근데 문제는 그 내용 이외가 없다. 참 아쉽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찾아가지고 보여드리고 하기가 어렵고 이날 기준에 8일 이날 기준에 7일 7일 기준에 5분봉 7일 기준에 야간 무방 5분봉 없나? 지금 찾으려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8일이고 아쉽다. 그리고 7일
7일 진짜 사인이 있나 모르겠네. 7일 두산중공업 4일 날에도 보십시오 해놓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종가 기준으로는 양봉이잖아. 7일 날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는. 근데 윤 정도는 뻥을 안 친단 말이에요. 찜찜하네. 이거 방송, 이게 이 당시엔 방송 원고를 이렇게 다 보여드릴 수가 있었거든. 응? 금융당국이나 방통위가 제재를 안 했거든 이때. 사실은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요게 좀 지금 아쉬운데, 분봉 기준에서 어찌됐건 저 기준에 분봉 기준에서 꺾여져 내려와서 차익 실현의 범위가 설정이 됐겠지. 응? 차익 실현의 범위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날 이후에 1분봉 6월 3일, 7일 날 조금 나? 3일 교육자료, 일단 교육도 많이 해드렸고, 27일 계속 5월 말부터 저때 2천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려드린 건데, 6월 2일, 5월 28일, 5월 27일 하나만 더 클릭해보고 없으면 그냥 진행하던 기준으로 계속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10일 날짜에 혹시 있나 마지막으로 보고, 10일 날짜에 있는지 보고. 이때 왜 문자 내역을 제가 여기다 안 넣어놨을까요? 그냥 방송 원고만 따로 해놨을까? 이때는 방송에서 이런 교육도 많이 해드렸어. 많이 해드렸고, 8일, 7일 편입가에 차익 실현 부분을 안 해놨나? 아쉽다. 어떻게든 이제 찾아가지고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그 차익 실현하신 분들의 기준점을 잡아드린 거고, 7일 날짜에 두산중공업 5% 11시 7분 고가 31,600원에, 그렇지. 요거라도 하나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5분봉이 좀, 이게 5분봉이려나? 이게 5분봉일 수 있겠는데, 1봉이네. 안타깝네. 1봉 기준에 어찌됐건 이날이 5월 달에 첫 거래, 이제 거래대금 터졌을 때 기준을 잡아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요날 기준에 매직 계산기에 예를 들어서 23.11% 오버슈팅 나왔죠. 고가가 31,600원이죠. 현재가가 39,000원이야. 3%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기에는 참 애매모호한 위치로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 23%나 오른 거니까 미래에 남지만 5% 이상 밀리면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육 내용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좀 아쉬워요. 뭐 31,100원에 팔았지만 만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왔던 거야. 근데 그 다음 날의 기준에 말 그대로 박살이 난 거지. 예? 개장 초에 갭상승 살짝 강보합으로 출발된 이후에 그냥 무너져 내려서의 흐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론은요, 수정주가의 38,000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졌죠? 3거래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여기까지만 따져도 22,000원. 38,000원짜리가 그러면 얼마 빠진 거야? 9,000원 빠진 거예요. 거의 30% 빠진 거예요. 저 당시에 시가총액이 10조에 달했어요. 3억 주 정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3억 주 좀 넘었겠다. 한 4억 주 가까이. 저 당시에도 시가총액이 10조. 근데 지금 주가가 붕괴되어 있는데도 10조죠.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까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 어찌됐건 이때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수반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배웠죠. 하나가 이때 당시에 슈팅 범위가 수급이 유입되면서 슈팅이 나오느냐. 그럼 그거는 메이저도 인정하는, 펀더멘탈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버겁지 않은 그런 기준이 되고, 이렇게 메이저는 매도를 하는데 주가가 올라왔어. 그거는 말 그대로 거래가 급감하는 순간 끝난다. 거래 급감해서 안 해서 급감하죠. 응? 그러니까 역V자형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자꾸 이제 뭐 에코프로 설명드리고, 이번에 엔비디아 박살났을 때 설명드리고, 또 시가총액 큰 종목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라는 설명드리고, 이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역V자형으로 보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근데 일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그냥 죽지 않아요. 시가총액 큰 애들은. 대신에 돌리는데 이 고점을 넘길 수 있을 만큼의 거래가 수반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거래 70% 수반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탄력을 받을 때에는 어떤 기준의 흐름이 나와요? 그나마도 OMA, 20MA 이렇게 한 번씩 부딪혀주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지 못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83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전력의 기준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뻐 보이지만 주봉의 기준에 이제 막 거래가 일부 수반된 것뿐이 안 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올해만 기준을 잡더라도. 응? 얘는 되고 쟤는 안 되고 얘는 괜찮은데 M83은 우리가 매매를 안 했으니까 약 올라서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M83으로 넘어오면은 이 친구가 오늘의 기준에서 분봉해서 일주 월봉이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어느 종목이든 간에. 분봉해서 결론은 요 고점까지 찍을 때 거래가 수반됐지만 이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거래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앞전 고점을 넘기는 기준에 슈팅이 나오니까 땡큐 합니다. 인데 만약에 정상적인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고 증권사 임직원 교육이라도 초청받아가면서 검증돼서 할 수 있고 대학 가서 강의할 수 있고 그 정도의 기준이라면은 이런 데서 고점을 넘겼더라도 거래가 수반되지 않았으니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점심시간 넘겨서 아마 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나오니까 대박 나셨죠. 그럼 어디서 차익 실현했다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이런 데서 왜 못 팔았어요? 라는 말장난을 해버리지.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에 되돌리는 흐름이 나와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라고 칩시다. 잉태 확인형이면 여기를 넘겨야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되는 거예요. 살짝 넘겼었는데 꼬리 바로 달고 나와. 그럼 여기서 다시 되팔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저기서 뻗어 올라가면서 거래가 5MA, 20MA 이상의 거래가 더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죠. 이 앞전의 거래량의 기준에 최소 70%의 기준, 200만 주, 또 150만 주, 뭐 이런 기준이 터져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악을 쓰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터졌습니까? 돌릴 때 택도 없죠. 그러니까 저 신뢰도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 신뢰도는. 단순한 논리예요. 내일 기준에 거래를 감싸안고 돌릴 수 있는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2조 원의 거래가 터질 수 있어 얘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오늘 신규주에 별의별 희한한 흐름에 2조가 터진 거 1700억짜리를 2조를 터뜨렸으니까 물론 위에서 움직일 때는 시가총액이 좀 더 위에 있었지만 얘는 안 되는 거야 원래부터가. 이런 데서 정리하셨어야죠. 이런 데서 54,800원에 주가가 화장실 잠깐 갔다 왔더니 42,000원이야. 한 방에 13,000원이 빠졌어. 담배값 벌으려다가 13,000원이 빠졌다고. 30%가 거의 30% 가까이가 박살이 났다고. 그리고 돌리는 것 같아서 하고 있었더니 툭툭툭 깨져.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럼 결론은 요 기간에서 요 구간에서 응집되어 있는 흐름에 슈팅이 나오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흐름에 거기에 따라붙은 누를 범한 또 여기서 와 대박이죠 이거 300% 갑니다. 어제도 300%였으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쥐가 흥분해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죽는 건지 모르고 그냥 막 매수 그래놓고 이렇게 빠질 때 대표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못 본 체 해. 지도 겁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앉아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 차익 실현 잘하셨죠? 에이 나쁜 친구들 아주. 응? 에이 나쁜 친구들. 종가 베팅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베팅합니다. 왜? 근거가 뭐야? 못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왜요? 거래가 터져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일 그냥 거래 터지면 내일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복귀에 똑같이 시젠 19일 날 매도했다라는 기준에 방송하면
분명하게 보여드렸죠. 왜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예?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잖아. 매도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왜 안 팔아? 어? 고점에서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리 기준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매도 신호 다 8월 19일 날 방송에 갖고 나가서 청산했습니다 했잖아. 어? 얘도 마찬가지야. 20일 날의 기준에 이미 13일 날 460만 주가 터졌단 말이야. 460만 주. 그래봐야 2천억이 안 돼. 2천억이 안 되지. 2천억 안 되는 흐름에서도 없던 거래가 한 방에 터졌기 때문에 슈팅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이 또 나오려면은 500만 주, 460만 주가 아니라 500만 주가 터져야 앞전 범위의 슈팅보다 더 나올 수 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나온 거야. 언제? 1시 넘어서부터 12시 38분부터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올려드린 게 상한가에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 교육 정확하게 이렇게 해놨잖아. 당일날 이후에 오버나잇 하고 나서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전략매도 끝났죠. 그래서 오늘까지 또 빠진 거야. 막판에 조금 돌렸어. 그럼 돌리면은 들어가나? 돌리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니란 말이지. 다만 어제 방송을 해드렸을 때 윗꼬리가 있고 주봉의 그름에 거래가 수반돼 있으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모르겠어. 그 친구가 어떤 친구라 얘기하긴 그렇고 뭐 종가 베팅 뭐 이주 스페셜 티켓을 화그냥 막그냥인 거지. 뭐 무슨 게임 도박장 와가지고 그냥 도와주면 뭐고 고객분들이 실험 대상이야 무슨? 요거 살짝 보고 이수 스페셜 테크니컬도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종가 베팅을 할 수 있어 없어? 못 할 거예요. 시간에서 얘가 초강세를 띄든 말든 그건 난 모르겠고 단순해요. 그냥 일주월봉. 저게 그냥 분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을 대응해서 보셔도 돼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일주월봉. 지금 M83 시간에서 5.16% 추가 하락이야. 21,150원이야. 막말로 내일 거래가 터지고 들여다보면 되는데 얘를 거래량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야 지금. 1,700억짜리 2조 2천억 터진 애를 우리는 기존의 정상적인 업체면 전일 거래의 80%, 가장 최근 거래일의 70%, 전일 거래의 80%를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비정상적인 거라 터졌는데 무슨 데이터로 얘를 지금 방송 보면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융당국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자기들이 하면서 그러면 그걸 머리를 써서 신경을 써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대표님 삼성전자 언급한 적이 없잖아요. 이거 수익률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니터링을 제대로 했든가 확 그냥 막 그냥 시황할 때부터 주력 포트폴리오를 다 넣어놓고 움직임 나오면 수익 났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매도 사인을 줘야 되잖아요. 뭘 줘? M83을 갖고 나와서 내일 시초가에 사시고 이런 정신 나간 얘기하는 그런 거를 정리를 해서 세정을 해야지. 응?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써 있단 말이야. 뭐라고? 우리 교육 자료에는 명확하게 뭐라고? 이렇게 최근 의미 있는 거래대금의 또 거래량의 70% 기준 그렇게 형성이 돼줘야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시초가 대비해서 7에서 10% 시초가 대비입니다. 전일 종가가 아니야. 시초가가 살짝 갭상승이 나와야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또 전 거래일 오늘의 기준으로 따져서 내일이니까 오늘 거래량의 80%가 터져야 된다는 거. 오늘 슈팅이 나왔으면. 그런데 저거 2조 2천억 터졌는데 그러면 내일도 2조 터지란 얘기야. 1조 7천억짜리가 주가 조작이지. 응? 그럼 결론은 얘는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어떤 근거로 분석할 거야? 조합회사가 공모가가 16,000원짜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제 말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모가가 16,000원짜리인데 6,000원에 벌써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 근데 얘를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얘기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500만 주가 터져야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으로 나오면서의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걸 교육해드린 거 아니에요. 어? 그죠? 그러면 내일 500만 주 또 터져야 돼. 근데 내일 500만 주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종가 베팅을 하라 그래? 왜? 5일선 지지받고 꼬리 달고 돌려서 내일 개파락 5일선 하락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건데? 상한가 뜬 종목도 개파락 3.44 나왔는데 금양 장중에 설명드렸죠. 이 금양 쓰레기 이거 완전히 이거 아우 소송 걸리면 안 되는데. 응? 무슨 소리냐면은 이 금양이 박순혁이가 보험 증권사 무슨 애널은 지금 무슨 그거 아주 탈탈 털려야 되는데 아주 이거 700억짜리를 12조까지 땡긴 거예요. 저거 700억짜리를 12조. 재작년이죠. 22년도 7월 25, 26일 날 밑도 끝도 없는 여기 대주주가 저기거든요. 증권사 출신이에요. 유광지 회장이라고. 증권사 출신이 증권사 출신. 그게 펀딩 받아가지고 자기 돈이 어딨어. 펀딩 받아가지고 회사 샀겠지. 그래놓고 2020년도에 2차 전지 랠리가 실질적인 2차 전지가 2020년도 테슬라의 전기차 영향으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때 머리를 딱 쓴 거지. 보통 그래요, 보통. 그래 갑자기 아니 발포지 업체가 무슨 2차 전지야. 원통형 배터리 국내 세 번째로 개발했대. LG엔솔, 삼성 SDI. 그걸 누가 갖다 써? 얘네가 개발한 걸. 지금까지 납품하는 데 있어요? 부산에 사프지 않았으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7월 25, 26일 날 원통형 배터리 이슈 불거트리고 상한가 2방 날렸어요. 아니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상한가 2번 가는 거야? 응?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3천억 4천억 나온 건데 그때 몇 달 전부터 박순영이가 여기저기 돈 내고 방송 나가서 금양이 돈 주고 돈 내고 방송 나가서 떠들어댄 거 아니에요. 2차 전지에 금양이 뭐 끝내주는 업체다라고 헛소리하고. 그때가 2천억 3천억 할 때요. 그걸 12조까지 땡긴 거라고. 지금 얼마예요? 3조 3천억까지. 박순영이 잡아와야지. 얘가 탑픽이라며. 광지 형님이라며. 유광지 형님이라며. 지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야. 본인이 다 털은 내용이고 한겨레 신문에서 작년 초에 무지하게 깠었어요. 그 내용을. 근데 하도 2차 전지 랠리가 나오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했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상한가 가고 주가가 폭등했다고 해서 또 상한가가 아닌 폭등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날 추가 폭등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금양의 기준에 그 슈팅을 주고 이 스토리가 얼마나 웃기는 스토리인지 아세요? 아우 이거 얘기하면 1시간이야. 짧게만 얘기할게.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 자 11월 9일 윤정도 양력 생일날 우리한테 또 선물을 줘. 윤정도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금양 상한가 25, 26일 상한가 들어갈 때부터 해서 10월 말 또 상한가 찍는 날부터 해서 11월 9일 저 상한가 찍을 때까지 저게 이제 2022년도 고점입니다. 응? 전량차익 실현했잖아. 농담해라. 29%까지 올라온 애가 24%까지 밀렸어. 우리 원리 원칙대로 1.53% 최대 5% 밀리면 전량 매도잖아.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이날 종가 장 끝나고 나서 박순영이가 털고 다닌 콩고 계약하고 옵니다. 그거 불법이거든. 그런 얘기 자체가. 근데 금융당국이 단속도 안 해. 선대인은 그걸 바탕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7억 이상의 부당이익 해먹었다고 압수수색 당하고.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와요. 마이너스 9% 그리고 20%까지 박살. 응? 저게 시가총액이 얼마? 2조일 때입니다. 2조. 그리고 반토막 났어. 박순혁이는요. 도망가고 없었지. 23년 2월 3월까지 도망가고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당시에 금양에서 프로그램 돈 주고 사서 방송 나갔을 때 기준에 만들어 놓은 PPT 자료하고 어설픈 자료 내용들을 짜집게 해서 책으로 냈지. 그런 책 안 팔리지 원래. 근데 23년도에 미친 듯이 2월 3월에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만 권만 팔리면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그 이쪽 주식 쪽은. 그래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또 튀어나온 거야, 얘가. 어? 언제 튀어나왔죠? 4월 경에. 그러니까 주가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어? 고점 대비 반토막 났을 때 도망가서 없다가 고점 대비 이렇게 반토막 났잖아, 이렇게. 어? 반토막 났을 때 도망가고 없었다니까. 41,500원에서 22,000원까지 내려올 때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런 슈팅이 나오니까 저게 누가 끌어올린 거야? 뭐 누군가 장난을 친 거지 뭐. 회사가 좋아서 갔나?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기어 나와서 헛소리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반토막 나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 났잖아요. 저게 4월 11일 날 에코프로가 82만 원 찍었거든요. 우린 그 수익 다 먹었으니까 지금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 에코프로가 82만 원 찍고 50만 원이 깨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92,000원 찍고 얼마? 46,000원. 또 반토막 났죠. 그 얘가 공식적으로 5월 20 며칠인가에 얘기를 해서 지가 두 번 다시 자기 인터뷰도 안 할 거고 은퇴하고 나를 통해서 돈 번 것들이 나한테 욕한다고 막 쓰고 난리를 냈어. 그러더니 이 주가가 반토막 날 때 그 악을 쓰고 도망가 놓고 이게 이제 7월 달에 이런 슈팅이 나오니까 그 사이에 박순혁이가 짜집게 했던 책 창피하잖아 이제. 그 자료를 다시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동영상 교육 자료 말도 안 되는 2차 전지 에코프로 800만 원 간다는 헛소리 그거 영상 녹화해 놓은 거를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팔아먹었어요. 그거 만 개만 팔아먹어도 2, 30억이야. 그러니까 그지가 돈 들어오니까 그게 뭔 돈인지도 모르고 막 1억씩 막 산 거야. 언제? 7월 28일 그리고 7월 31일 날 나는 추가 편입했다. 미래에셋 대우가 발행한 ETF 상품을 니들도 사라. 내가 설계한 8종목 내가 좋다고 얘기한 2차 전지 8종목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그렇게 했으니 니들도 사라. 나 2억이나 더 샀다. 왜 800만 원 갈 거니까 에코프로. 나쁜 놈이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거예요. 거래대금의 거래대금도 모르고 그 기술적 분석도 아예 모르고 펀더멘탈도 아예 모르고 단순하잖아. 지금 뭐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우린 다 위에서 팔았잖아요. 단순합니다.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어 없어? 고점 찍고 거래대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끝났지. 거래대금이 하루에 4조 5천억 터지던 애가 20분의 1 토막 납니다. 그걸 뭘 봐. 그러다가 11월 달에 한번 공매도 금지되면 반짝했죠. 여기서라도 무조건 팔라고 그랬잖아. 저기서부터도 반토막이에요. 왜 말을 안 들어? 그럼 공부만 하면 돼. 어떻게? 거래대금이 있어 없어? 없죠. 얘가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응? 에코프로가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거래대금이 없잖아. 끝난 거라니까. M83의 거래대금이 2조 2천억이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단 말이야. 공모가 대비해서도. 뭐 얘가 단기 변동성이 내일 뭐 상한가 할지 그건 나도 몰라. 1,700억짜리 누가 맘먹고 슈팅 때려버리면은 그럼 상한가 갈 수도 있지. 그 기준에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분석을 해드린다면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전후엔 놓여져 있어야 슈팅이 위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거래대금 최상위 5위로 놓여지려면 최소 거래대금 3천억 이상 터져야 돼요. 2조 2천억 터지던 애가 3천억 터졌다고 해서 슈팅이 나올까? 그리고 어떤 바보가 얘를 사서 들어올리냐고. 누가 사는데 얘를. 형들이? 큰 형들이? 그럼 주가 조작이잖아.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에 인위적인 주가를 올려? 그건 주가 조작으로 걸려요. 그 자산 규모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을 안 해요. 오히려 대형주에서 슈팅 나오는 애들 하죠. 하다못해 조금 전에 얘기한 금양 같은 애들 1조 넘기고 그리고 결론은 얼마? 12조까지 인위적으로 땡겨질 때 그럴 때 매매하는 거야. 돈이 있는 분들은. 묻어가는 거지. 두 번째 종목이 어제 이제 히트친 종목의 기준에서 그게 나온 건데 이거를 좀 빠르게 이제 그 진행을 해드리면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 상장 주식수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K3i 예. 이 종목이 지금 공모가가 15,500원입니다. 공모가가 15,500원인데 첫 상장일에 그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이 됐다가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9,470원으로. 얘가 뭐 하는 업체인지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근데 시가총액 작은 애들 장난치려고 돌리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불과 얘 상장일이 얼마 안 됩니다. 8월 20일이에요. 극명하죠. M83은 회사가 좋아서 오늘 올라왔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뭐 무슨 문제가 발생되었고 고점 대비 50% 이상 빠졌나? 한 방에? 불과 2시간 만에? 옛날에는 이렇게 공모가 대비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리면은 주관사가 이걸 다 책임을 졌다고. 응? 주관사가. 그런 제도가 계속 바뀌어서 지금의 비이성적인, 응?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상장됐을 때에 이런 기준에서의 흐름이 형성이 되다 보니 결론은요. 얘를 뭐 30분봉으로 볼까요? 일주월봉 다, 1분봉, 5봉 다 거래가 터져 있는 이후의 흐름에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데 움직이냐고. 거래 한번 반짝 5MA, 20MA 넘기면서 반짝하니까 이렇게 반짝 한번 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과거 데이터가 없으니까. 기술적 분석은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잡아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의 기준에서라도 그럼 그 거래량의 과거를 보고 대처를 해야죠. 힘겹다는 거지. 왜 이러한 흐름이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TDS팜 때문에 그러지. TDS팜이 어제 공모가가 13,000원짜리인데 결론은요. 공모가 13,000원짜리를 얼마? 종가 얼마? 52,000원. 꿈의 300%를 만들어 놓으니까. 한동안 그거 있었죠. 한동안. 뭐라 그랬죠? 이거 표현을? 공모주들 따블 나는 거를 뭐라 그랬어? 그럼 막 유튜브에서 이 종목은 뭐고 이 종목은 뭐고 이렇게 해서 공모 받으지. 공모 받는 거에 대한 재테크는 그거는 찬성을 해.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공모 돈 넣어놓고 한 주라도 받으면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오니까 무조건. 응? 그러다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런 단어들도 이제 안 쓰게 되고. 그냥 무대포야. 무슨 도박장을 만들어놨어 금융당국이. 응? 결론은 TDS팜이라는 종목 13,000원짜리를 유통 물량이 뭐 150만 주라 그랬나 이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도 보도자를 봤는데 150만 주인가 뭐 유통 물량이 그렇대요. 응? 보호해서 잡혀있고 뭐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그걸 가지고 들어 올리고 상한가를 300%를 올려놨는데 결국은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어. 그럼 이 친구들이 외국인들 쪽에서 뺑뺑이를 돌렸는지 한번 봅시다. 매도, 매수. 얘들도 아니네. 무슨 말이냐면요. 거래량의 대략적으로 15% 이상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관여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 기준인데? 윤정도. 대부분의 종목을 뒤져보시면 그런 관여도가 나옵니다. 응? 결론은 TDS팜이라는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상장한 이후에 개인들만 물량을 떠안았는데 거래는 3천만 주가 터져버렸죠. 말도 안 되게. 저걸 금융당국이 제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제도를 안 바꾸잖아요. 저걸 잡아들이려면 얼마나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당기는 거 그거에 대해서 원래는 그 고빈도 거래라고 표현해서 매수매도 이 거래가 선진 기법으로 그냥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 뻑이 나기 시작하면은 하락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거지. 응? 근데 해외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시장 체력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약하죠. 하다못해 아니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땐 도이치뱅크 그러면 굉장히 큰 것 같잖아. 아니야. 지들이 우리나라 국가보다 커?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넘겨설 수 있어? 근데 그 도이치뱅크 쪽의 홍콩 법인과 도이치뱅크 쪽의 싱가포르 법인 이 두 군데서 2010년 12월 만기 때인가요? 2조인가 3조 마감 농쇼가에 때리면서
옵션 쪽에 풋옵션 쪽에 초대박을 일으켜냈죠. 그렇게 흔들린다고. 근데 그것도 선진기법으로 실질적인 불법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파생에서는 해치 물량에 대한 수익이 일부 발생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2, 3조를 현물에서 밑으로 때렸기 때문에 그 손실폭도 만만치 않고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쪽이 얘네들 뭐 장난치나? 야 우리 자금 있는 거 다 받아버려. 그렇게 받아버리면 걔네들은 한 방에 지들이 왕창 깨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선진기법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 소형 잡주를 개인 투자자가 매수매도 통하다가 엇박자가 나서 그게 통정이 돼버리거나 자칫 매수매도 취소가 험해도가 돼버리면은 그럼 무조건 제재를 받아요. 그 규모가 이익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심각한 제재를 받습니다. 구속수사까지도 당해요. 근데 지금 얘는 뭐냐고. 저 거래량의 대부분이 다 개인인데 그냥 순수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이 종목이 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상한가 300%죠. 30%가 아닌 300%의 이러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 그러다 보니 오늘의 M83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얘가 300% 오를 때의 기준에서도 별게 없어요. 원체 유통 물량이 없어서 이제 뭐 어찌 보면 파킹 물량이 형성이 돼서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동률이 원체 크니까 원래 이제 얘도 아까 이제 M83도 거래대금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금 보시면 자 M83의 거래대금의 기준으로 다시 놓고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70%라고 했잖아요. 그죠?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에. 그러다 보니 거래량에서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래 이제 최고점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5분 만에 1000억, 1100억이 터진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70%면은 얼마? 대략적으로 8천억 정도. 8천억에 저는 70%를 잡는다 그랬죠. 7, 8에 56. 그러면 뭐 5천억이든 6천억이 터지면서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러면 인정을 해준다고 했을 때에 야 이거 좀 신고가니까 저 앞점 거래 대금을 넘겨야지 뭐 70% 수준이 아닌 거지 사실은. 응? 다시 설명해. 이 기준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나서 돌릴 때 오늘의 기준처럼 거래가 제한적이어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거인 거지. 이런 고점을 넘길 때 기준에 70% 80%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응? 이해되세요? 신뢰도 부분이. 그래서 결론은 이 TDS팜이라는 종목의 기준은 전거래일 기준에서 어찌됐건 고점을 계속 넘기는 그 과정의 흐름에서 그 흐름 속에서 종가가 뭐 여긴가요? 요 기준에서 어때요? 거기에 연동돼 있는 거래 부분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결과론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 기준에 슈팅이 나올 때 기준에 어찌됐건 요 꼬리까지가 장중에 꼬리가 아닌 양봉이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요 앞전의 흐름을 넘길 때 기준에 뭐라 그랬어요? 요 거래대금의 최소 범위에 대해서는 70% 그리고 저 거래대금을 넘겨주는 것이 신뢰도가 형성이 된대요. 70%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넘기긴 했지만 사실은 중립적으로 보는 게 일단은 맞다. 요 바닥에서는 거래가 이 정도만 실려도 상관없죠. 어찌 보면. 그리고 얘도 거래량의 기준으로만 따진다면은 1500만 주의 70%, 1000만 주가 터지고의 양봉의 기준인데 그 정도쯤은 맞춰준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요런 기준에서 이제 고점 넘길 때 기준에 이것을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 그 고민. 뚜껑 열고 봤더니 메이저는 하나도 없어 사실은. 파킹 물량이죠. 흥분한 개인들이 누군가에게 매수 사인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 투자자가
똘똘한 개인 투자자 몇몇 단타 치러 들어가는 젊은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게 아니라 얘가 신규 상장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몇 안 되시는 상황인데다가 얘를 매수 사인을 주지 않는 한 모른단 말이야 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수 사인을 받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때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주식에 대해서는 내 판단 능력이 제한적이고 돈을 주고 어? 과금할 정도의 신뢰도가 쌓였기 때문에 매수 사인을 내면 그대로 믿고 따라온단 말이지. 여기에서 이 기준에 요 거래량 거래대금에서는 어때요? 여기도 중립으로 박스를 칠까? 근데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5분 봉을 볼 거냐 10분 봉을 볼 거냐에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누적수 그 5분짜리 5분짜리 그 슈팅하고 또 10분짜리 슈팅하고의 거래대금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래 봐야 큰 차이 없습니다. 왜? 앞부분에 처음 실린 거래대금도 그러니까. 근데 저게 의미를 부여하기 참 어렵다는 말이 뭐냐면 저 흐름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기 참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결론은 얘가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면 그리고 비이성적인 거래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수준 범위에서의 변동률이라면 그 변동률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회전율이라면 회전율은 거래량 나누기 상장 주식수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상장 주식수보다 유통 물량이죠. 실질 유통 물량. 3천만 주가 거래됐다고. 상장 주식수가 550만 주인데 대주주 거 빼고 보호예수 빼고 나면은 보도자료 보니까 150만 주인 걸로 나오는데 그거 말고 그냥 절반이 매매가 된다고 해도 그럼 300만 주뿐이 안 돼. 10배 수가 뺑뺑이가 돌려진 거야. 그걸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이지 않은 것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억지로 꿰맞춰서 한다는 자체가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변동률이 변동률이 감당이 안 돼. 변동률이 잘 보세요. 감당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변동률이 감당이 돼요? 줄 거볼까? 대략적으로 요 위치 기준에 4만 원 이하. 그리고 요 고점의 기준이 얼마? 4만 5천 원. 한 10%씩 한 마리 푹푹 밀고 내려가는데 저걸 유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냐 이거지. 4만 원 수준에서 3만 원까지 이렇게 한 방에 내려오는데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흐름이 기준이 돼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거래대금의 기준만큼 실리지를 못해요 사실상. 오늘 신규주가 M83이 있었고 그게 그 종목이 장중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22% 마이너스에 이게 22% 폭락이 나오다가 시가총액이 원체 작다 보니까 가볍게 변동률이 한번 나온 거죠. 그죠? 돌려질 때 앞전 고점을 넘길 때에 대한 신뢰도가 이게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거의 제한적이라고 봐야지. 그나마 말씀드린 것처럼 M83이 있다 보니 그쪽의 슈팅이 원체 세다 보니 거기에 연동돼서 일부 움직인 거지 되냐고. 결론은 여기서는요. 그럼 어떤 매매의 기준이 됐든 멘토의 역할이라면 요 흐름의 기준에 거래가 지금 급감돼 있죠. 이 흐름의 기준에 거래가 급감되면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매도 사인 줘야 돼 안 돼? 줘야죠. 100번 양보해서 얘를 매매를 진짜 기술적으로 했다 하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종가 베팅은 가능한 거예요. 미쳤어. 내일 개파락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아까 금양을 끄집어내서까지 보여드렸잖아. 두산 중공업을 끄집어내서 보여드렸잖아. 시가총액 10조까지 땡긴 애가 그 다음날 강보합 출발하자마자 그냥 두들겨 맞아서 20% 밀렸나 그래. 하루에 한 방에. 금양 상한가 한호가 모자랐는데 거기서 개파락 9%에 20%까지 깨고 내려갔다고. 시가총액 2조가 넘는 상황에서. 근데 무슨 개뿔 2,341억짜리 상한가 가도 이상할 것도 없고 하한가 가도 이상할 것도 없어요. 하한가 가봐야 공모 가격이 13,000원인데 상한가는요.
뭐 누가 어떤 바보가 뭐 땡길지 뭐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거를. 분석이 돼요 안 돼요? 불가능. 기본적인 분석은요. 펀더멘털적으로는요. 공모가가 13,000원이니까 뭔 분석이 필요해. 불가능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일의 기준에서는요. 그것도 불가능해. 어? 그냥 아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지금 500만 주 터지면 얘는 슈팅이 나와요. 아 근데 500만 주까지 매번 어떻게 터지나요? 아 그러면 이 거래량 550만 주에 70% 얼마? 대략적으로 7호 30, 7호 30, 4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시초가 대비 7에서 10%볼 수 있다. 근데 무슨 개뿔 이걸 오늘 왜 종가 베팅을 들어가? 그래서 마저 터지면 아 보셨죠고 개파락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펀드멘탈이 검증이 안 되는데. 시즌 마찬가지예요. 오늘 풀렸어. 오늘이 마지막 단일가 매매야. 이 거래 대금이 5천억이 터지니까 이런 변동이 나왔던 거지 얘가 오래간만에. 그럼 5천억 터진 거에 얼마? 70%. 3,500억이 터져야 돼. 그럼 얼마? 최소 1,000만 주가 터져야 돼. 최소 1,00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내일 1,000만 주 터질지 안 터질지 알아? 모르죠. 근데 뭔 종가 배틀을 들어가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오락실 온 거야. 게임장 온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루타가 된 거야. 그런 애들의 전략을 따라가야 돼. 어? 케이블 경제 TV가 제작진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남이 하는 거 쫓아하면서 야간에 내일장 공략주 매수 얼마 매도 얼마 목표주가 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증권사 보고서에 다 나오는데 뭐 펀더멘털적으로는 얼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걔네들이 다음날 얼마에 사라고 얘기해요. 개파락이 나올지 갭상승이 나올지 특히 대형주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변동성의 종목이 개파락이 나올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시젠도 똑같이 개파락이 나왔잖아. 그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상한가 갔는데도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오고. 그래서 변동성 매매의 기준의 종목은 다음날의 기준을 보시면 돼요. 루닛은 오버슈팅이 아주 크게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들어가서 이거 오버슈팅 기대해 볼까요? 아니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야? 내일 거래 터지면 보시라고. 거래가 터지려면 개장 초에 갭상승이 나오든 장중에 뭐 이슈가 불거지든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아낸다? 뭐 어떻게 잡아내? 그냥 이렇게 종목 검색해서 HTS 버전은 어떻게 나와요? 매수 이렇게 나온다고. 매수 이렇게. HTS 버전은 여러분들께 매수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매수 이렇게 나오면 그 매수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고 잠시만 이게 계속 듣는 중? 저게 제가 지금 뭐 교육을 하고 있었나? 아닌데 이게 텔레그램이 저게 되나봐. 방송이 방송이 지금 되는 거야? 뭐야? 실시간 대화 중에 방송이 되는 거야? 말하는 중 저 되나봐. 들어와 계신 분이 계셔. 화면을 안 보일 거 아니야. 영상도 되나? 이것도 한번 배워야겠어. 카메라 활성화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하여간에 저거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왜 저게 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여간에 그렇게 하고 VVIP방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기준에서도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나서의 흐름을 잡아드렸잖아요. 검색기 그러니까 오늘 개장 초에 뭐가 나왔어요? ST팜하고 루닛이 나왔죠. 루닛 포착되고 나서 띵똥 매수, 띵똥 매도 끝이지 뭐. 띵똥 재편입.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재편입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루닛입니다. 얼마? 46,650원? 아니야. 저건 제가 캡처한 시간이고 재편입 기준 나온 게 45,450원인가 뭐래. 재편입 기준이. 이때 막 13% 올라왔었죠. 이게 16%까지 갔거든.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를 갖고 계셔야 HTS 버전을 갖고 계셔야 띵똥하고 이런 수익이 났을 때 8% 9% 수익 났을 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지. 띵똥. 응? 결론적으로 고점에서 또 띵똥하고 탈퇴 신호 나와요.
그러니까 재진입 이후에 45,400원 재진입 신호 나오고 나서 고점 찍고 고점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탈퇴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재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저점 대비 2% 돌리면 잡아드렸는데 다시 이탈돼. 그럼 탈퇴. 뭐가 그렇게 어려워? 거래가 안 터지면 못 들여다보는 거지. 뭘 그거를 억지를 부려. GS 글로벌 진입. 검색기를 갖고 있으면 여기서 띵동 진입. 그리고 꺾여 내려왔어. 탈퇴됐어? 띵동 재진입. 탈퇴가 안 보여요. 5분 봉이니까 재진입 저 신호 나올 때가 탈퇴가 나왔다가 바로 또 재진입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그리고 이 GS 글로벌도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 기준 탈퇴 신호까지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갖고 있어요. 요 화면 캡처해서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저게 어디서 봐야 되지? 저쪽에 나오나? 잠시만요. 탈퇴가 되고 없어져 버리면 빼놓으니까 탈퇴돼서 없어졌나 보다. 방송 원고에는 이게 탈퇴 신호 나온 거는 못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아마 탈퇴가 돼 있을 거예요. 12시 직전에. 그렇게 해서 소형주들은 이제 탈퇴 재진입 신호가 아주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들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툭 건들면 슉, 툭 건들면 훅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여기도 좀 방송이라고 뜨는데 저거 뭐지? 희한하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검색기 매수 신호, 매도 신호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준 좀 잘 잡으시고. 어떤 기준이요? 뭐 강연회도 있으니까 강연회 오셔갖고 여러분들이 저 수식 검색기도 받아가시고 신규 종목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하면서 좀 말씀을 과도하게 드린 부분도 너무 많은데 신규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검색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 좀 잘 강연에 오셔서 나중에 돼서 이제 또 검색해 주세요. 드릴 수가 없어요. HTS 버전은 강연에 오시는 분들만 드리기 때문에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신규주에 대해서 이렇게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런 슈팅 범위를 장외에서 거래를 해서 만약에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정한 가격 좀 저평가돼 있을 때 그렇다면 그거 활용하시면 좋죠. 응? 상장된 이후에 그 물량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50%씩 한 방에 낭패를 볼 수 있잖아. 공모가 대비해서 저 고점 대비 밀렸어도 공모가 대비해서 여전히 위에 놓여져 있죠. 그런 부분을 망각하시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원래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일찍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신규주 때문에 교육을 좀 진행을 한 거고 조금 교육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체계가 없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